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TV BJ 남민수입니다. 요즘 MBTI에 빠져서 지내시는 분들 많죠? 내 성격을 분석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성격을 알아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가장 최근 MBTI를 분석해보고 또 그 MBTI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하러 가볼까요? MBTI는 총 16가지로 분류가 되죠.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 외향형 E, 내향형 I, 인식의 방식에 따라 감각형 S, 직관형 N, 그리고 결정 방식에 따라 사고형 T, 감정형 F, 삶의 패턴에 따라 판단형 J, 인식형 T로 나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16가지 유형 중 총 5가지 유형이 나왔는데요. 먼저 ENFP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는 남준과 빈, 그리고 제가 속하는데요. ENFP 유형은 재능과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반복되는 일에는 금방 지루함을 느끼고 또 리더십과 창의력이 동반되는 일에만 흥미를 느낍니다. 그리고 계획보단 때마다 일을 처리하면서 멋내기를 좋아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일은 일단 벌려놓고 보는 스타일입니다. 또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기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능력이 있고요. 또 좋고 싫음을 구분하는 기준이 뚜렷하고 감수성이 풍부해서 눈물이 많다고 합니다. 남준이는 원래 INFP였는데 ENFP로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리더라는 위치와 또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했던 환경이 바꾸게 만든 것 같네요. 빈은 정말 사교성이 좋죠. 또 멋내기를 좋아하고 화려한 옷을 좋아하는 비에게 딱 맞는 유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INFP 아이디어뱅크 유형으로 슈가와 진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이해도가 빠르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이 높으며 평상시에 말이 많지 않지만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말을 많이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이 유형엔 천재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평소에 감정 표현을 많이 하진 않아서 친해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멤버 중에는 슈가와 진이 유일하게 감정형 F가 아니라 사고형 T를 가지고 있는데요. 덕분에 멤버들을 아우르는 형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감정형은 위기가 오면 무너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 진과 슈가가 객관적인 조언을 해주는 거죠. 아주 잘 맞는 팀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FJ 신선도 모형으로 J호흡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사회성이 풍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완벽주의와 현실주의자로 무언가를 할 때 철저한 편이지만 역지사지를 잘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수긍한다고 해요. 또 낯을 가리진 않지만 친해지기 전까지 다 보여주진 않고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J호흡은 멤버 중 유일한 감각형 S인데요. 감각형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한 목표량과 연습량을 다 지켜야 한다고 해요. 반면에 직관형은 오늘 잘했는데 이런 데까지 연습을 해야 하나?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J호흡이 연습하자고 제안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멤버가 있기 때문에 춤 실력이 일취월장할 수 있는 거겠죠. ENFJ는 사교성이 좋고 동정심이 많으며 언변에 능숙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요. 또 마음이 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동화되는 특성이 있고요. 또 어려운 일이라도 계획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상주의자와 또 긍정주의자이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특성이 있대요. 타인의 성장을 응원해주고 협동해주는 사람. 언제나 멤버들을 꼼꼼히 챙기고 응원하는 증인이 생각나죠? 남모르게 자신을 희생하고 또 경청과 공감을 잘 하니까요. INFP 잔다르크형으로 막내 정국이 포함됩니다. 조용하고 마음이 따뜻하며 사람을 잘 챙기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에 정열적인 태도를 보이는데요. 또 혼자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또 논리보다는 감정이 먼저라 감정 컨트롤이 어려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하고요.
하지만 힘들어도 잘 표현하지 않고 또 가치가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편입니다. 또 하고자 하는 일에는 좌절을 모르고 또 노력하는 정국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하지만 형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본인이 가진 기질 이외에도 형들이 가진 좋은 모습들을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죠? 네, 이렇게 방탄소년단의 MBTI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 쟤는 왜 저래? 라고 쉽게 판단하고 잘못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BTS 멤버들을 봤듯이 팀이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선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필수입니다. 우리도 내 생각의 장단점을 잘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럼 이어지는 강연에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사람의 맛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10년에 1년 동안 중국으로 해외 봉사를 다녀왔고요. 다음 해에는 다시 1년간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식당에 가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我不要香菜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고수라고 부르는 샹차이를 먹기 어려워하는데요. 저는 또또빵 샹차이라고 많이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향긋한 고수의 맛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냄새가 고약한 또 유명한 음식이 있죠. 바로 초도부입니다. 저는 아직 이 맛은 잘 모르는데 초도부를 파는 곳에는 정말 줄이 길게 서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먹기 힘들지만 그 맛을 알면 너무 먹고 싶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김치나 청국장도 그런 음식 중 하나입니다. 아마 나라마다 그런 독특한 음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좋아하고 찾지만 모르는 사람은 피하고 먹기 싫어합니다. 음식마다 맛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자기만의 맛이 있습니다. 처음 사람의 외모를 봤을 때는 인상이 좋다, 나쁘다 이 정도이지만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면 저 사람은 참 배려심이 깊구나. 저 사람은 생각보다 성격이 급하네 하면서 점점 사람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 사람이 좋아지고 보고 싶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행복을 느낍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으로 처음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일입니다. 저는 중국어 교재를 만드는 출판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저희 회사 과장님이 보통 깐깐한 게 아니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장님과 둘이서 프로젝트를 맡게 된 거예요. 제가 작은 실수 하나를 해도 지영씨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이 일이 장난으로 보여요? 라고 하면서 정색하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얼어붙어서 말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어찌나 눈물이 나뒀지. 제가 타던 지하철이 서울 한강을 지났었는데요. 그렇게 슬플 수가 없더라고요. 어렵게 들어간 꿈의 직장이었지만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럼 과장님한테 또 혼나겠지? 하면서 꿈에서도 걱정이 되었고 회사에서 늘 주눅이 들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 일을 잘 못하자 과장님이 지영씨 내가 지금 뭐라고 할 때 고쳐야 나중에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설렁설렁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날 처음으로 과장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 과장님은 내가 더 발전하길 바라시는구나. 그 이야기를 듣자 과장님이 까탈스럽고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저를 도와주는 마음 따뜻한 분이구나 하고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물론 그 후에도 버럭하고 화를 내실 때는 무섭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따뜻함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만나면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좀 답답한 사람, 까칠한 사람, 시원시원한 사람,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나랑 맞는 사람, 저
저 사람은 나랑 안 맞는 사람 또는 좋은 사람, 별로인 사람으로 나누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냄새가 고약했던 샹차이의 맛을 안 후로는 너무 좋아하게 된 것처럼 사람도 처음에 괴팍하고 까다로워 보여도 그 사람의 깊은 맛을 알게 되면 보고 싶고 그리워집니다. 자신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면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중학생 때 우리 반에서 제가 싫어했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 친구가 괜히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눈웃음을 짓고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다들 그 친구를 싫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선생님이 저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 친구 싫어요. 착한 척해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너랑 다를 뿐이야. 세상에는 너랑 다른 사람들이 훨씬 많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친구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중국집 장사를 하고 계시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엄마는 바쁘고 언니와 남동생까지 있어서 늘 사랑이 고픈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건데 사정을 알고 나니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 후로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말도 걸고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잘 닿지 않지만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아. 저 애는 좀 이상해.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들과 한번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사람의 맛은 다르지만 마음을 열고 대화한다면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많은 친구가 생길 것입니다. 초등학생 때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가 한 카페에서 독특한 디저트를 만났다. 독일의 전통 과자 슈니발렌으로 초콜릿으로 뒤덮인 과자와 망치가 놓여 있었다. 어색한 도구 대신 일일 사용의 과자를 맛보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 과자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런데 내 이가 부러질 것 같았다. 그제야 망치의 용도를 깨달았다. 나는 망치로 과자를 한참 부순 후 한 조각을 맛볼 수 있었다. 그날 배운 교훈은 어떤 것은 깨져야만 달콤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 진학할 고등학교를 결정해야 했던 때 나는 힘든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깊게 남은 상처와 부모님과도 좋지 않은 관계 때문에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힘들기만 했다. 나는 결국 삶을 포기하려고 했다. 숨죽여 울고 있던 어느 날 캄캄한 내 방에 불을 켜고 언니가 들어왔다. 소정아, 나도 너처럼 학교폭력으로 아프기도 했고 삶을 포기하고도 싶었어. 그런데 우리 학교에 와서 친구들, 선생님들과 마음을 주고받다 보니 마음이 밝아지고 행복해졌어. 너도 우리 학교에 와서 행복을 배우면 좋겠어. 언니가 한 말이 마음에 울려 나는 언니가 다니는 기숙사 고등학교에 지원해 합격했다. 그리고 중학생 때보다 행복하게 지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첫 모의고사를 보던 날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나를 불렀다. 자주 말하던 사이가 아니었기에 순간 두려웠다. 친구는 담담하게 말했다. 소정아, 나는 네가 좀 감정적이고 친구들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평소에 많이 불편했어. 그런데 이번에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편견 때문에 너의 장점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말이야. 이제 고3이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해인데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지냈으면 좋겠어. 나도 내 성격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애썼기에 낙심이 되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불편한 친구로 남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어떤 친구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어떤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적어달라고 친구들에게 설문지를 돌렸다. 설문지를 돌려받은 날은 모처럼 집에 가는 날이었다. 가는 길에 문구점에 들러 작은 편지지를 여러 장 샀다. 그날 저녁 친구들이 쓴 글들을 읽었다. 내 성격 때문에 상처받기도 했지만 고친다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따뜻한 위로들이 적혀 있었다. 나를 품어주는 친구들이 고마워 울며 하나하나 편지를 썼다. 서툴지만 처음으로 내 속마음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부족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을 뿐인데 친구들은 그런 내 모습을 오히려 더 좋아했다. 그제야 어린 시절에 먹었던 슈니발렌이 떠올랐다. 딱딱해서 그대로 먹을 수 없었던 과자가 바로 나였다. 망치로 그 과자를 부수었던 것처럼 친구들이 내게 해준 이야기들이 딱딱한 내 마음을 부숴주어 나는 비로소 친구들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수험 생활을 하면서 힘들기도 하고 울기도 했지만 친구들이 늘 내 곁에 있어서 나의 학창시절은 너무나 행복했다.